판소리와 판소리 사설 봅시다. 판소리의 밑줄 노래다잉. 판소리는 조용히 해. 판소리는 조선 후기 발생한 연행예술로 창 밑줄, 안일이 밑줄, 발림 밑줄 결합된 종합예술 양식이다. 창은 노래에 대한 이야기, 안일은 랩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발림은 부채를 들었다 내렸다 합니다. 너씨 혓바닥처럼 그거 갖고 놀 거면 혓바닥 자르고 그거 붙여. 죄송합니다. 창자 한 명이, 창자는 노래하는 놈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또 배돼지에 있는 창자 생각해라. 고수 한 명이, 고수는 뭐 무린 고수 생각할래? 고수 그거 아니야? 베트남 음식에 들어가는 거. 연병하네. 고의 동그라미. 고는 북고자입니다. 근데 북. 국고야? 아, 너의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고 싶다. 한 명의 장단에 맞춰 몸짓과 함께 소리를 한다. 이 판소리를 채롭게 대본으로 만든 것을 판소리 사설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근원은 설화를 가지고 있다. 설화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소리가 전해지는 작품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박타령, 수근가, 토별가. 니가 토별가는 토의 밑줄, 토끼. 어디 있어요? 수분과 옆에 있잖아. 아, 토끼. 별은 별주부. 내 별주. 그러면 가는 거기? 노래. 너 자꾸 무시한 소리 할래? 아, 별이 뭐라고요? 별주부. 별주. 노래. 적벽가, 적벽의 밑줄. 이 적벽은 적벽대전 들어봤나요? 아니야.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국지. 그 옆에 뭐 왜 좀 필요 없고 판소리의 구성 요소 봅시다. 창자가 부르는 노래이다. 사설의 내용에 따라 장단의 빠르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뭔가 막 긴장감을 일으키면 점점 빨리 막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일이 창자가 하는 말이다. 노래를 하다가 대사처럼 사설을 엮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이제 너네 이거 판소리 본 적 있냐? 네. 본 적 있지. 그럼 드라마. 정년이 네. 그럼 거기 정년이 같은 거 막 흥보가 이야기라니 어쩌고저쩌고 하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있지. 그게 바로 안일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막 이리 오늘 얻고 놀자 이렇게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창에 대한 부분. 거기서 북치는 사람이 고수에 대한 이야기. 고수.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발림은 막 정년이 같은 거 보면 막 무대에서 막 이렇게 손동작하고 이러는 거 있지. 이게 바로 발림이에요. 동작에 대한, 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춘향가 보실까요? 여보 사또님 들으시오. 여보 사또님 들으시오. 반복했지. 리듬감이지. 노래라서 그래. 이해됐나요? 네.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불사이군.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연려 분경 이부절.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또는 어이 모르시오. 마오마오 그리마오 기성이의 자식이라고 그리마오 마오마오가 지금 계속 반복됐죠? 이것도 뭐예요? 노래라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와우. 이해됐나요? 우리가 반복은 어디서 배웠지? 시에서 배웠지. 시에서 배웠지.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은 나중에 운문체 형식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노래였는데 소설로 쓰이다 보니까 이게 시처럼 반복되는 구절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사또님이 이 말을 들어놓으니 오장육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장 가로 열고 닫아. 오장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컥 뒤집혀서 미처 통인을 못 부르고 사령아 인연 잡아내려라. 골방에 수청 통인이 우르르르 나오더니 급창 춘향 잡아내리랍신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부분입니다. 판소리계 소설 별표. 사실 판소리는 별로 안 중요했어요. 판소리계 소설이 중요합니다.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아 소설로 정착된 것을 가리킨다. 판소리계 소설과 판소리 사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상의 특징을 지닌다. 언어의 이중성의 동그라미. 하층 계급의 비속어 욕이에요. 구어 하층 계급들만 쓰는 단어들이 있죠. 상층 계급의 한문투 밑줄 조롱을 위해요.
언어 이중성을 두드러진다. 판소리는 원래 평민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비속어, 구어 등이 사용되는데 점차 임금과 사대부가 뭐였지? 양반이었죠? 양반계층과 임금까지 판소리를 즐기게 되면서 이들이 쓰는 언어가 섞여 나타나게 되었다. 주제의 양면성 별표. 양면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겉보기 의미. 그러니까 겉에는 막 춘향가 하면은 뭐야? 남녀 상여 그 여자가 남편에 대한 혹은 남자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이게 겉보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뒷이야기는 막 까는 이야기야. 풍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소리계 소설을 하층 계급과 상층 계급이 모두 즐기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주제의 양면성이다. 예를 들어 춘향전의 경우 겉 동그라미 춘향의 절개 이몽룡을 배신하지 않는 것 숨겨져 있는 이면적 주제의 동그라미 신분을 한계를 벗어난 주체적인 삶 밑줄 신분의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원래는 옛날은 양반이 까라면 까야 돼. 오케이? 근데 변사또가 춘향에게 수절 지키지 말라고 나랑 술 한잔 하자라고 했는데 춘향이 거절했지. 이게 바로 뭐예요? 신분의 한계를 벗어난 게 되는 거죠. 기존 지배체제에서 어긋나는 평민의 소망이나 바람을 대놓고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면적 주제를 숨겨놓고 표면적으로는 절개와 같이 상층 계급이 중요한 가치를 내세운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윗사람들이 즐기니까 똥꼬 빠는 형식으로 좋은 내용. 그 다음에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지들끼리 웅성웅성. 이해됐죠? 심청자 한번 봅시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공양미의 밑줄. 공양이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미는 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미는 기도를 위해서 바치는 쌀입니다. 이해됐죠? 300석을 마련하려고 인당수에 빠질 재물이 되기로 하고 사정을 알게 된 신봉사는 슬퍼한다. 신봉사가 하도 기가 막혀 울음도 아니 나오고 실성을 하는데 실성은 뭐예요? 미쳤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고 이게 몇 말이냐? 응 참말이냐 농담이냐? 뭐하고 있어? 실제로 말하는 투지. 말 같지 아니하다. 나더러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네가 살고 내 눈 뜨면 그는 응당 좋으려니와 네가 죽고 내 눈 뜨면 그게 무슨 말이 될까? 그래서 뭐야? 너 죽지 말아라. 이 무지한 강도놈들아 비속어죠. 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생사람 죽이면 대전통편 유린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한문투라는 거는 백성들이 평범하게 쓰지 않는 단어들이야. 평민들은 한자를 잘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대전통편 유린이라 라고 했으니까 이 률은 법률할 때 률자거든요. 그래서 사대부들과 임금계층이 쓰는 단어를 섞어줬다. 이런 게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풍자와 해약 봅시다. 판소리 사설, 판소리계 소설은 등장인물이 위기에 처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을 유발하여 장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배층이나 부정적 사회 현상에 대한 조롱이 섞인 풍자적 웃음일 수도 있고 슬픔을 웃음으로 해소하려는 해약적 웃음일 수도 있다. 풍자와 해약의 차이점을 설명했었어요. 민성아, 풍자가 뭐지? 해약과 풍자의 차이는 뭐였지? 해악은 대상에 대한 아니, 읽지 말고 말해. 해약은 뭐였어? 우스꽝스러운 거. 풍자는 뭔데? 이거는 비판이나 오케이, 비판이 있어야 해. 이해됐죠? 그래서 이같이 비극적이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 미학을 골개미의 밑줄. 별표. 골개미다. 골개미가 있나요? 물어보면 뭘 찾아야 돼요? 해약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해약은 주로 뭘로 돼요? 언어유희. 오케이? 언어유희. 과장법. 이 두 가지로 보통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해약을 찾으려면 언어유희와 과장법을 찾으면 되고 이게 있으면 골개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박흥보 좀 봅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 놀보는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흥보를 내쫓는다. 가난에 시달려던 흥보는 결국 대신 매를 맞아주고 돈을 받는 일, 대신 매를 맞아주고 돈을 받는 일의 밑줄. 이것을 매품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품파리라고 적어주세요. 매품파리. 매를 대신 품을 들여서 맞고 돈을 받는 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자 자식들은 온갖 물건들을 사달라고 보챈다. 아버지, 나일랑은 뭐야? 돈 받았더니 자식들이 막 사달라 그래. 돈이 없는데.
나일랑은 양피조끼에 통대모 장도 비단꽃이 한번 살다도 개 비싼 거거든요. 아빠가 어때? 매 맞고 돈 벌어 왔더니 자식이 아무 생각 없이 비싼 거 사달래. 아 이런 거야. 아빠가 폐지 존나 죽고 팔아갖고 왔는데 갑자기 아빠한테 아빠 나 맥북 사줘 이지랄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죠? 너희 자식 대모장도 어디다 찰래? 찰 데가 없으면 갈비 뚫어 차지요. 어이가 없지? 그래서 이게 해악입니다. 흥보 안에 곁에 섰다 여러 자식들 호통하며 물리치니 흥보가 하는 말이 요런 몹쓸 일도 있는가? 개암쪽만한 볼기짝에 그새 시장판을 벌였구나. 시장판의 밑줄.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다? 이 시장판이 바로 아이들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다. 이해됐나요? 네. 그만두어라 많이 사다 주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 봅시다.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하는 놀이를 뜻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말을 재미있게 꾸미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발음의 유사성의 밑줄. 올라간 2도령인지 3도령인지 2는 여기서의 성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2는 투 2자를 써야 되지 2, 3 하려면 이게 바로 언어 유희야. 이해됐나요? 와 누구지? 다음 동음 이어봅시다. 동음 잘라 이으 잘라. 동음은 같은 소리 이으는 다를 이자였어요. 으가 뜻 으자죠. 뜻이 다르다. 운봉에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지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갈비를 직신은 운봉에 갈비를 콕 집으면서 소갈비가 먹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갈비뼈를 이야기하면서. 이해됐나요? 네. 같거나 비슷한 소리. 아,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반반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언어 유희입니다. 라인 만드는 거지. 이해됐나? 언어의 도치의 밑줄. 도치는 어순이 바뀌었다. 어순이 바뀜이라고 써서 어순이 바뀜. 어순이라는 거는 말씀어의 순서입니다. 말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네. 볼래? 아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원래는 뭐 해야 돼?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에 대한 이야기. 네. 물 들여라 목마르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어때? 물 마른다 목 들여라 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언어 유희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말장난에 해당하는 것은 싹 다 언어 유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사의 활용 별표. 우리나라 고사에서는 옛날 이야기거든요. 옛 이야기의 밑줄. 근데 주로 현대 그 조선 거는 거의 없어요. 삼국시대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딱 한 작품만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중국의 밑줄. 주로 중국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는 뭐다? 사대주의 때문이다. 사대주의가 뭐였는데? 명나라를 섬기는 거. 오케이? 그래서 주로 중국 거에서 가져옵니다. 판소리 사설, 판소리계 소설은 상승 계급의 취향을 고려하고자 고사를 많이 활용했다. 고사가 활용될 때 상층 계급의 한문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한문투니까 함자로 된 글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볼게요. 별주부는 용왕의 병을 고칠 토끼의 간을 얻으려고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온다. 별주부의 동그라미, 용왕 동그라미, 토끼의 동그라미. 토끼가 자신의 간을 육지에 두고 왔으니 가지고 오겠다고 하자 별주부는 토끼를 데리고 육지에 다려오라는 용왕을 말린다. 토끼가 기가 막혀.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야이 몹쓸놈아. 왕명이 지중하거늘. 지중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어이 기만이라는 것은 어찌 장난깔 수 있겠는가. 옛말을 네가 못 들었느냐. 하걸. 여기서부터가 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정으로 용봉을 살해하고 미국의 망국이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련만. 되었으니까지 자릅시다. 자 그래서 거기 아래 뭐라고 써져 있어요? 뭐 하나라의 폭군인 하걸이 용봉이라는 자를 죽이고 나라가 망함. 중요한 자를 죽이면 나라가 망한다는 뜻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네가 내 배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련만. 간이 없으면 네가 뭐처럼 되겠다? 뭐가 된다? 그 용궁이 망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 네. 목숨이 너의 나라에 원기되고 너의 용왕 100년 살 것을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나라 만조백관은 모든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날 한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아니 옛다 배갈라라 똥밖에 든 것이 없다. 내 배를 갈라내 보아라 하면서 토끼가 뭐하고 있지? 지금 튕기고 있어. 그치? 일부러 대고 까봐 없으면 좆되는 거야 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장면의 극대화.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할 흥미있는 장면을 나열하고 과장하면서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정도보다 자세하게 서술하는 방법이다. 리듬감과 해학성을 얻는 효과가 있다지만 이야기 전개의 불균형이 지키면 유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글 흐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한번 볼게요. 별주부는 용왕의 병을 고칠 토끼의 간을 얻으려고 육지로 와 토끼를 만난다. 토끼 저를 대접하여 청함을 돕고 청함의 밑줄. 청함은 요청하다. 가장 점잖은 채 하며 대답하되 그 누가 나를 니라서의 밑줄. 누가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나를 찾는가.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이 강산 경계는 경치예요. 날 찾는 이가 누구신가. 수양산의 백이숙제가 가로 열어. 이게 바로 누구야? 고사에 대한 이야기. 중국 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비캐자 날 찾는가. 소부와 허유 날 찾는가에서 잘라보자. 소부와 허유도 다른 중국의 고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천수의 귀를 씻고자 날 찾는가. 한 천자의 스승 장량이가 퉁소볼자 날 찾는가. 상사사오 번님네가 바둑두자 날 찾는가. 구런이가 물에 빠져 건져달라 날 찾는가. 시중천자 이태배가 글짓 짜고 날 찾는가. 가로 닫아봐. 싹 다 날 찾는 이유를 뭐하고 있어? 추측해보고 있어. 뭘 통해서? 중국의 고사들을 활용해서. 근데 이렇게 고사를 활용했더니 나를 왜 찾아? 누가 찾아요? 라는 의미가 퇴색됐지.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어때? 말이 많으면 핵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기성이 없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숙제는 218쪽, 219쪽, 221쪽까지